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예상대로 미국 연준이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됐습니다. 이에 오늘 우리 증시도 모처럼 빨간 불빛을 되찾았는데요. 코스피가 8거래일 만에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닷새 만에 상승 흐름 되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찬찬히 둘러보니까 돌아온 게 또 있습니다. 무려 20년 만에 돌아온 이것, 바로 무상증자 테마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코스피는 미국발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등으로 7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했고 연저점을 기록하면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런데 시장 상황과 무색하게 무상증자를 발표한 종목들은 훨훨 날았는데요. 14일 보통주 한 주당 신주 5주씩을 배당하는 무상증자 계획을 밝힌 공구음원은 코스닥이 연일 하락했던 14일과 15일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개장 직후에는 25% 가까이 올랐습니다. 또 노터스도 한 주당 8주씩을 배정하는 무상증자 계획을 밝혔는데요. 파격적인 규모의 이 무상증자 소식에 노터스의 시가총액은 작년 말 대비 무려 712% 늘어났습니다. 주주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주식을 나눠주는 무상증자는 대표적인 주주 친화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주 한 주당 한 주를 배정하는 100% 무상증자만 실시해도 시장은 이를 호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구음원은 한 주당 5주를, 그리고 노터스는 한 주당 무려 8주를 준다고 하니까 시장이 뜨겁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업은 어떻게 이런 대규모 무상증자를 실시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배경으로는 높은 유보율이 꼽힙니다. 유보율이란 이 기업의 잉여금을 납입 자본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데요. 무상증자는 결국 기업의 잉여금, 즉 남는 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유보율이 높은, 즉 잉여금이 자본금보다 훨씬 많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량의 무상증자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1분기 기준 공구음원은 13,000% 가까운 유보율을 기록했고 노터스는 약 8,960%의 유보율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고 무상증자 계획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단지 유보율이 높다는 이유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조선선제는 유보율이 현재 2만 %가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점이 부각되면서 어제 15% 주가 상승한 데 이어서 오늘도 장 초반에는 상한가까지 올랐습니다. 10,000%대 유보율을 기록한 CNC 인터내셔널. 지금은 꼬리를 좀 길게 달았는데요. 개장 직후 주가가 27%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으로 들썩이는 이 주가에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실제 무상증자를 발표한 뒤에 주가가 급등했던 공구음원, 노터스도 오늘은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유보율이 높고 무상증자 비율이 높을수록 주가의 상승률도 클 수 있다. 이런 분석은 합리적인 분석이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무상증자에 홀려버린 투심, 이 경고가 들리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문가와 함께 무상증자 테마로 들썩이는 이 시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깊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를 국내 최정상 애널리스트와 함께 분석하는 이슈 분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장이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이 연일 하락하는 동안에 이 무상증자 관련 종목들은 거의 혼자 딴 세상을 살았더라고요. 일단 뭐 여성 전문 패션 기업 공구우먼이 사흘째 급등세를 보였었고 어제 장 마감 후에 공시가 나왔는데 조광 ILI 무상증자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조광 ILI도 장 초반부터 무서운 기세를 보여주더라고요. 이 무상증자 이슈에 따른 관련주들 흐름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무상증자와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신규 상장 이후에 시가총액이 한 1,000억에서 2,000억 원대 이러한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냈는데 그만큼 시장 환경이 지금 좀 불안하다는 면을 비추는 수급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그 무상증자를 단행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현금 유보율이 높고 그다음에 약간 유동성, 주식 유동성이 낮은데 관련해서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움직였던 게 노터스라는 종목이었는데 무상증자 발표 당시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28% 하락을 기록을 했었고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이 변동성 같은 경우 처음에 증자 발표 이후에는 상승을 했다가 그 하락을 하는 전환이 일반적인 종목들의 주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종목인 공구우먼 같은 경우도 저는 처음에 이름을 들었을 때 좀 진짜 공구하는 업체인가 했는데 예, 그게 아니라 그 의류업체였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무상증자 이슈로 상한가를 갔다가 지금은 또 오늘 주가 변동성이 확대가 돼 있습니다. 18% 정도 하락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통상적인 종목들의 흐름보다는 변동성이 커지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기업 가치를 반영하는 주가가 아니라 이런 무상증자라는 그냥 단적으로 착시로 보이는 이슈로 상승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미리 이게 좋은 기회로 해서 매수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지금 국면에서 매매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좀 이 시장이 그만큼 오히려 불안하다 보니까 무상증자라고 하는 이슈에 어쩌면 이 작은 이슈에 시장이 더 크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코스닥 상장사들이 계속해서 무상증자 이슈를 속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인카금융서비스, 인크로스 등도 이번 달에 지금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는데 어쨌거나 시장 환경이 참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무상증자를 발표하는 이런 기업들의 속내에는 어떤 게 있는 걸까요? 일반적으로는 무상증자를 발표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주식의 유동성이 적은 그러한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기업의 측면이 있겠고요. 이러한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꾸준하게 분기별로 잘 나오는 그러한 기업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분기별로 잘 나온다는 경우가 정확하게 그러면 언제 분기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게 연간으로 보면 저희가 4개 분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4개 분기 같은 경우 연속으로 실적이 꾸준히 나오는 기업, 그다음에 3년으로 치면 12개 분기니까 이 실적이 꾸준히 나오는 기업인데 이 현금의 유보는 쌓여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일반적인 유동성이 적은 경우 주주를 위해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그 무상증자를 단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기업적인 측면에서 실적도 긍정적인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유동성도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데요. 최근에 유상증자를 단행한 기업들을 보면은 실적 대비해서 좀 비싼 기업들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비어 있는 상황에서 증자를 단행하면서 시장 반응이 상승을 하니까 한 차례 노터스라는 사례가 있었다 보니까 뒤이어서 다른 기업들도 단행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살펴봐야 될 점은 한 가지 사례로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 그런 상승을 위해서 단행을 하는 걸로 보이고 이게 하나의 그런 트렌드처럼 움직이거든요. 장이 좋지 않을 때 예전에는 우선주의 강세,
그다음에 스펙과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 이런 게 하나의 트렌드였다면 최근에는 새롭게 신규 상장 이후에 시가총액이 1,000억, 2,000억대 사이의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무상증자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한다든지 이러한 요인을 봤을 때 뭐 기업 측면에서는 뭐 주가 부양 뭐 그렇게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 지금 이런 시장 상황에서 네. 기업들이 이렇게 연달아서 계속해서 무상증자를 좀 발표하는 그 속내에는 주가 상승을 위한 것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다. 정리가 되는데 네. 지금 뭐 이사님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노터스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모두가 약간 현혹돼 있는 측면도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의 이런 무상증자를 발표했던 기업들, 이 종목들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매매 전략을 세워본다고 한다면 어떤 매매 전략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그 재무제표상으로 잉여금, 자본금이 계정의 변화만 있지 자체적인 자본금 부분의 변화는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주식의 본질을 놓고 봤을 때 주주 측면이 기업을 바라볼 때 바뀌는 거는 없습니다. 네, 하나의 시장에서 받아들이기로 무상증자는 그냥 뭐 주가가 기존의 사례에서 상승을 했으니까 뭐 증자하면은 좋아진다. 근데 그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먹힐 때가 있고 안 먹힐 때가 있는데 워낙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크고 좋지 않다 보니 최근에는 이와 같이 뭐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조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주가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 매매에 대해서 저희가 대입을 해 보면은 통상 뭐 무상증자를 발표하고 그 일봉의 차트 흐름을 봤을 때 이 추세적으로 이평선이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세가 한 차례 났다가 꺾이는 시점, 이평선이 이렇게 누우면서 꺾이는 시점 같은 경우는 쉽게 그 바닥을 잡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시점에서는 매도를 단행하는 게 낫고 그 매도를 단행한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금 반등의 가능성이 낮거든요. 그렇다 보니 뭐 굳이 매매를 안 해야 되지만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뭐 매도하는 시점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차장님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 관련주들 흐름을 네. 보면 거래량이 이미 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죠, 그죠. 그만큼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네. 좀 여기에 많이 지금 매여 계실 것 같아서 네, 네, 네. 제가 그래서 좀 여쭤본다면 네. 지금 무상증자 이슈로 주목을 받는 종목들이 공구먼, 네. TS 인베스트먼트, 또 조광 ILI 오늘 발표가 됐었고 네. 또 대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좀 접근이 유효해 보이는 아직까지도 유효해 보이는 종목이 있다면 네. 어떤 종목일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그 무상증자 이슈만으로 놓고 종목을 접근하는 거는 무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오르는 종목이 제일 우량주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은 저희가 그 투자 원칙을 스스로 세우고 거기에 대입을 했을 때 무상증자만의 이슈로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적극적으로 편입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하고 싶으시면 아주 조금씩 뭐 소위 말해서 시장이 돌아가는 정도로 파악하기 위해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무상증자 이슈로만 보기보다는 뭐 곡물과 관련해서 최근에 종목들이 다 시세가 나기는 했지만은 그 장기적인 트렌드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뭐 대유라는 종목, 뭐 그런 종목에 주목이 필요하겠고 인크로스라고 이제 디지털 광고와 관련된 업체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가 디지털 광고도 있지만은 그 티딜이라는 그 판매를 하는 근데 판매 상품 같은 경우가 그 저가 상품 이 저가라고 하는 게 가격이 제일 최저가로 판매할 수 있는 네. 그런 구조의 사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다음에 연계된 그 모회사 같은 경우가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 거기에 따른 인원풀이 확보돼 있고 그 인원이 이제 그 인크로스의 TD를 통해서 거래를 하면 이제 유저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뭐 마진의 확보 그게 가능하다 보니까 무상증자 한 기업 중에서는 인크로스를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좀 흥미로우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지금 시장은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까 작은 이슈 하나에도 우리 투자자분들 또 시장도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럴수록 더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인크로스 좀 짚어주셨는데 인크로스가 근데 결국에는 인터넷 광고를 좀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만약에 지금 결국에 무상증자 이슈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좀 전반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해서 제가 네. 좀 궁금해진 건데요. 인터넷 광고 같은 경우에는 네.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네. 오히려 좀 사업 부문이 줄어들거나 이런 영향이 있지 않나요? 그 광고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기를 탈 수 있냐 없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원적으로 봤을 때는 광고에 대해서는 줄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뭐 사업 같은 경우, 기업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특정 제품이나 그런 거를 홍보를 할 때 제품의 처음에 이제 판매 부분에 대해서 광고도 하지만 이게 중간이나 뭐 그런 부분도 광고를 하잖아요. 근데 경기가 좋지 않으면 그 광고에 대한 집행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요인을 감안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그 감소의 요인에 대해서 현재 주가, 그다음에 시가총액에는 반영이 된 단계다 보니까 그러한 우려는 크게 가지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고 이게 그 하나의 모멘텀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점은 올림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이슈가 있을 때는 광고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의 주가에서 광고 업체라든지 이 중간에 광고와 연결된 그 마진을 향유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어떤 모멘텀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지를 그 파악을 하고 이 광고와 관련돼서는 뭐 올림픽이라든지 그러한 요소가 있으니까 일정도 함께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인크로스 조금 더 살펴봤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무상증자 이슈다 보니까 주주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같이 따져봐야 되는 게 배당 수익률, 자사주 매입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이 과연 투자자한테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좀 확실한 효과를 줄 수 있는 걸까요? 네, 이게 각 주식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성장주 같은 경우는 배당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보다는 계속 투자를 하는 게 주주 측면에서는 훨씬 낫고요. 근데 소위 말해서 가치주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이제 주주 측면에서는 현금을 무조건 쌓아놓기보다는 뭐 배당이라든지 배당보다는 이제 주식에 대한 뭐 주식 배당,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 그러한 부분이 훨씬 나은 측면이 있거든요. 각 주식의 성향마다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런 포인트를 기억하시면은 투자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무상증자 때문에 정말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무상증자에서 뜨거운 화두가 됐었던 지금 이 사태를 모두 촉발했던 게 바로 노터스였습니다. 지난달 9일 무상증자 발표를 한 이후에 정말 주가가 급등락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노터스 사례를 좀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속 이야기 나누었던 대로 네. 무상증자만을 호재로 좀 인식하는 데는 네.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 노터스와 함께 이 무상증자에 따른 투자의 유의점 좀 전해주시죠. 일단은 무상증자는 기업의 그 본질 가치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노터스 주가 같은 경우도 증자 발표를 하고 13일에 주가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반토막이 난 상황이거든요. 아주 빠르게 이 주가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증시 상황에 따라 있을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 정도라고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냥 정말 지나가는 이벤트 정도로만 좀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노터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터스가 지금 오늘로 4거래를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상한가 기록해왔던 모습과는 정말 정반대의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한번 이렇게 무상증자 이슈 후에 네. 하고 나면 좀 반등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셨었는데 네. 그러면 노터스
좀 반등의 기미는 언제쯤 올 수 있다, 뭐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따로 예측은 힘들고요.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배열의 주가가 위치하고 있다가 역배열로 꺾였고 고점에서 뭐 거래 같은 경우도 함께 수반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 주가의 뭐 반등을 예측하기보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시세의 부분에 진입을 못했으면 저희가 고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기억을 하시고 지금 주가가 꺾여 내려가는 단계에서 2차 시세라는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뭐 어느 타이밍일지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2차 시세 같은 경우는 진입을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네. 네네. 지금 정말 진자리 마른 자리 아주 조심스럽게 내디뎌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상증자 이슈로 시끌시끌한 상황이라서 오늘 그 부분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오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키워드 분석과 또 내일 움직일 특징주까지 함께 확인해보는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분위기 상당히 좋았었는데 중국 증시가 하락 전환하면서 국내 증시도 지금 오후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상승폭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 75bp 인상이 뭐 여러 가지 말은 많았지만 오히려 결과론적으로는 굉장히 소위 말하는 불확실성을 일단 해소하는 측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히려 75bp 이례적이긴 하지만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이례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확 올림으로써 물가를 강력하게 잡겠다는 파월의 의지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장 초반에는 외국인이 한 1,000억 정도, 기관이 한 500억 정도 매수가 나오다가 말씀 주신 중국 관련된 중국 증시 좀 하락의 영향을 좀 받아서 상당히 그 수급의 폭이 줄어들면서 상당히 하락을 보여줬고요. 여전히 그 금리 관련돼 가지고 우리는 한은에서 이제 2.75까지 올린다고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연간으로 봤을 때 3.35에서 한 3.5까지 올린다고 봤을 때 금리 역전될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의 해소 국면에서 수급이 좀 들어왔지만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차가 나타날 경우에는 외국인 대량 자금 이탈의 우려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앞부분에서 이제 무상증자 관련된 부분도 얘기했지만 조금이라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테마성,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펀더멘탈을 위한 투자가 아닌 상당히 이 테마에 좀 수급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보니까 신용융자 잔고가 줄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신용융자 잔고가 20조 넘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니까 개인들이 이거 그러니까 빚내서 주식을 산 걸 갚지 못해서 반대매매 청산되는 경우도 260억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수급이 불안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주식은 결국은 사주는 주체가 있어야 올라가는데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작년에 대거 들어왔던 동학개미 그 매수세마저도 상당히 좀 불안정한 상황이라 굉장히 좀 수급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외국인이 현재 1월 달부터 누적 기준으로 17조 넘게 팔아서 이게 그러니까 추세가 중요한데 지금 오늘 외국인 일부 매수 들어온 게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속성에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미국이 지금 우리의 예상대로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결정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이 단번에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좀 불안한 모습들 곳곳에서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 한마디 좀 들어봤고요. 그러면 오늘 시장 인기 키워드 대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오늘의 키워드 6개 공개됐습니다. 삼성전자가 1,500만 대의 출하 목표를 밝힌 폴더블 스마트폰 지금 키워드로 올라와 있고요. 서울 옥션 인수 이슈가 또 나오면서 신세계 역시 오늘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정말 충격적이었죠. 하이브를 필두로 해서 엔터 관련주들 줄줄이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바로 BTS 때문이었었죠. 그런데 BTS가 해체하는 건 아니다라고 해체설 부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냥 단체로 활동을 하지 않을 뿐 해체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BTS도 오늘 시장의 키워드로 선정됐습니다. 자, 그리고 적자 지속의 자산 매각 이슈가 나와 있는 한국전력, 한전 역시 오늘의 키워드로 뽑혔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생선 수급 관리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키워드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에너지 관련 이슈들이 오늘 키워드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원전 역시 키워드로 선정됐습니다. 산업부 지원체계 가동 이슈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서 원전 역시 오늘 키워드 식센스의 6번째 키워드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 특징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6개의 종목이 오늘의 키워드 식센스 특징주로 선정이 됐는데요. KH바텍, 지금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 종목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신세계와 함께 지금 서울옥션 인수 이슈 거론되면서 서울옥션 역시 특징주로 올라와 있고요. 하이브, 어제 이어서 오늘도 특징주로 선정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 하이브 아닐까 싶은데요. 역시나 하이브 특징주로 올라와 있고요. 한국전력 또 하림 역시 특징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BHI는 원전 관련 특징주로 선정됐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오늘 저희가 투자 의견 들어볼 3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KH바텍 그리고 하이브, BHI 선정됐습니다. 네, 오늘의 인기 키워드 폴더블 스마트폰, BTS, 원전 이렇게 3개가 뽑혔습니다. 관련 특징주로는 KH바텍, 하이브, BHI가 뽑혔는데요. 우선 KH바텍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폴더블 스마트폰. 주변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들고 다니시던데 아직까지 저는 폴더블 스마트폰은 아니긴 한데 이렇게 되면 저도 좀 바꿔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폴더블 스마트폰 삼성이 1,500만 대 출하 목표 계획을 밝히면서 오늘 시장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관련 특징주로 KH바텍. 자, 대표님, KH바텍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고입니다. 네. 네. KH바텍은 삼성전자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이 접히는 부분에 힌지라고 하는 경첩이라고 하죠. 그걸 만드는 부품업체인데요. 일단 삼성전자 폴더블 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폴더블 폰은 지금 위기에 처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저가형 폰은 중국에 밀리고 있고 그렇죠. 중국의 오포, 비보, 그다음에 샤오미에 밀리고 있고 고가형에서는 애플한테 또 상당히 많이 치이고 있거든요. 물론 삼성전자가 굉장히 선전하는 건 맞습니다. 올해 1분기에 전체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1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상당히 일본 쪽에서 선전한 부분이 있었고 상당히 중국 쪽에서 굉장히 부진해가지고 1%대 미만까지 중국 점유율이 떨어졌는데요. 그 부분을 상당히 만회하려고 하는 중국과 동남아에서 다시금 삼성전자가 벌크업 하려고 하는데 그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게 폴더블 폰입니다. 폴더블 폰은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7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선두권에서 리딩 그룹으로 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폴더블 폰이 상당히 잘 팔리는 건 분명한 것 같고 결국은 생산량, 출하량을 계속 늘려야 되는데 올해 연간으로 출하량 1,500만 대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그 삼성전자의 기존의 플래그십 모델 S22랑 그다음에 그 노트 모델, 노트는 이제 단종됐긴 했지만 그거의 생산 라인에 일종의 약간의 변경을 가해야 돼서 그 부분이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이고 있고요. 폴더블 폰을 계속 만들면 만들수록 잘 팔리는 건 맞고 지금 8월 달에 신규 모델이 나오면 당연히 이런 밑단에 있는 핵심 기술 경쟁력을 가진 힌지 업체인 KH 바텍은 굉장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KH 바텍 같은 경우는 힌지 만드는 업체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다 도태돼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못 버티고 다 적자 도산하고 했는데 KH 바텍은 강력하게 살아남아서 굉장히 지금 삼성전자 폴더블 폰이 팔릴 때 뒤에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컨센서스가 작년에 한 260개, 그러니까 269억 정도 이익이 났다면 올해는 많게는 한 440억에서 연간으로 500억까지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매출단에서도 작년에 한 3,398억에서 올해는 한 4,400억에서 한 4,800억 정도까지 매출단에서도 40% 성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매출과 이익이 모두 성장하고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마침 또 하루를 제외하고요. 기간이 연속으로 계속 한 달 내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상황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 외국인도 최근에 다시 수급이 붙어져서 보유 지분율이 한 10%에 달할 정도로 수급도 좋고 펀더멘털도 좋아지고 있어서 삼성전자 폴더블 폰의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게 저는 KH 바텍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KH 바텍 지금 영업 환경도 상당히 좋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매력적이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KH 바텍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해서 지금 그 의견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BTS 키워드인데요. 어제 그룹 활동 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는 24%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게 해체는 아니다라고 멤버들이 선을 그으면서 오늘은 좀 주가 수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거의 9% 가까이 오르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상승폭이 많이 둔화돼 있습니다. 현재 1.72%가량 오름세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브 대표님,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하이브는 일단 스탑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자. 하이브의 펀더멘탈은 역시나 그 BTS 매출이 여전히 55%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BTS 아직도 그 BTS 외에 뭐 TXT라든지 투모로우바이투게더라든지 아니면 뭐 르세라핌이라든지 그다음에 세븐틴이라든지 굉장히 밑단에 있는 그러니까 BTS 밑에 동생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룹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온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하반기에 대규모 콘서트라든지 이 오프라인 공연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상당히 그 BTS 공백을 많이 메꿔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주가 25% 전날 빠진 거는 너무 과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빠르게 BTS의 막내가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해체하는 거 아니고 개인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단체 활동도 하겠다고 했지만 어제 결정적으로 그렇게 회사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미리 내놓은 게 아니라 그렇게 뒤늦게 이렇게 아직도 회사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군 문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BTS가 동시에 다 갈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되겠지만 얼마든지 2인 체제, 3인 체제로 유닛으로 활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너무 좀 과도한 우려는 있지만 이렇게 딱 큰 불확실성 이슈가 나오면 일단 그 매수 매도를 보류하는 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은 하지만 기존에 보유하신 입장에서 보유하신 분들이 있다면 과도하게 여기서 이런 이슈가 나왔다고 그냥 투매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큰 의미가 없다고 매수를 보겠습니다.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겠지만 조심스럽지만, 네. 그래도 보유하신 분들은 크게 걱정하시진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걱정을 안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악재가 나왔으니까 성급하게 이렇게 매도하거나 그렇게 투매하진 않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계속 이제 앞으로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경우에 그거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이브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원전인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이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적극 활용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서 오늘 많은 정책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로 지금 원자력 관련주들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관련 키워드 특징주로 BHI 뽑아주셨는데요. 대표님, BHI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BHI는 잠시만요. 네. 고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은 상당히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고요. 상당히 설계 기술을 요하는데 국내에서 가장 큰 이제 최상단에 있는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됐고 그다음에 넘버 2라고 할 수 있는 게 BHI가 되겠습니다. BHI는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 관련 플랜트 업계에서 오래 일해봐서 잘 아는데요. BHI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소형 모듈 원전 SMR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이 BHI가 영위하는 이 플랜트 관련 발전 기기, 그러니까 HRSG라고 하는 페어레스 보일러 같은 경우는 유가가 올라가고 이 플랜트 산업에 대한 투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HRSG는 아까 말씀드린 높은 설계 기술 능력을 바탕으로 많이 쓰여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뭐 에너지 대란이거든요. 그래서 플랜트가 다시금 유가 올라감에 따라 유가와 관련된 발전 플랜트, 그다음에 LNG 복합 화력 발전 플랜트, 이 본업이 펀더멘탈에서 발전 플랜트가 크게 확대가 되면서 발전 플랜트에 들어가는 이 주기기, 페어레스 보일러 HRSG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고 원전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당연히 9차 전력 수급 계획에 포함하면서 굉장히 그 공급을 늘리겠다 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적으로도 소형 모듈 원전이 한국과학기술원에서는 약 2050년에 400조까지 커질 거라고 예상을 했고 영국 같은 경우도 한 620조까지 35년에 예측했고 미국 에너지 같은 경우도 2050년까지 1000기가까지 예측을 했다. 다만 이제 단점은 그 국내를 포함해서 이 글로벌적으로 원전을 건설하려면 이 생산까지 양산까지 소요 기간이 한 10년 넘게 소요되는 점에서 너무 좀 과도한 그 기대는 좀 금물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 갖고 있는 HRSG 관련된 BHI가 갖고 있는 본업의 펀더멘탈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연간으로 지금 1분기에 상당히 실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연간으로 매출을 보시면 올해 1분기에 그 매출은 한 850억대 나왔고요. 이익단에서도 지금 58억 6억 정도 나왔는데 이게 좀 벌크업이 되면 매출단에서는 전년 대비 한 30% 넘는 성장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BHI가 가려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가야 돼서 굉장히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와 굉장히 좀 밀접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장주가 좀 가야 되는 모습이지만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좀 유효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BHI 역시 고 의견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까지 만나봤는데요. 내일 시장을 주도하는 키워드와 또 특징주에 대한 빠른 솔루션이 필요하다면 내일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21% 상승한 2,452.49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오늘은 개인이 물량을 던지고 오히려 외국인이 물량 담아주고 있습니다. 기관도 소액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입니다. 상승이 우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만 홀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0.44% 상승한 802.92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만 물량 던지고 있습니다. 개인 현재 1,923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입니다.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현재 상승이 우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름세 보여주는데요. 코프로 BM, LNF 각각 1%대, 3%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시호가 상황 확인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 파트너의 신의 한 수 코너입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장 마감 이후 시장 정리와 함께 특징주들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정수 파트너 연결돼 있는데요.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상당히 높은 상승률 기록을 했었는데 좀 많은 부분 반납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특징주와 함께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어제 이제 밤에 이제 FOMC 0.75% 이제 금리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마 재료 소멸로 인해서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다. 대신에 그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진짜 반등은 아닐 거고 그거에 따른 위험한 단타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제 이 신의 한 수 때도 얘기했고 아침 방송에 실점매매 정수에서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어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결국 또 재차 하락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어제 이미 그거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정말로 예상대로 진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줬죠. 뭐 상황이 뭐 회복이 되거나 좋아진 건 하나도 없어요. 일단은 매를 맞을 거에 대해서 일단은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재료 소멸로 인한 반등이 나올 거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뉴스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이 미국 시장의 반등은 이게 지금 강한 게 아닙니다. 요 모양은 또 다시 재차 또 하락할 수 있는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아침에 방송에서도 제가 나스닥이 이게 아니고 정말 반등을 줄 생각이 있다면 12,000원 쪽으로 붙어서 움직이는 장대 양봉이 나왔어야 되는 거고요. 다우존스도 32,000원 쪽으로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애매하게 나왔죠. 또 빠지고 싶은 모양이 지금 잡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의 그 재료 소멸이 뭐 돼가지고 뭐 반등 줬다라는 거는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상황이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뭐 연준에서 또 다시 뭐 이제 앞으로 이제 네번에 대한 FOMC가 있는데 계속 금리 인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7월 26일, 27일 이 전후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거기 때문에 물론 물가가 잡힐지 안 잡힐지는 가봐야 됩니다. 쉽지 않겠죠. 그럼 안 잡히면 또 자이언트 스텝으로 또 시장이 또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물가가 잡힌 것도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급반등하면서 올라간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어제에서 만약에 재료 소멸로 반등을 주게 되면 물려있는 사람들이나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삼거나 아니면은 단타를 치더라도 초단타를 쳐라라는 얘기를 어제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이 또 아침에 또 제가 시점 매매 정수를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들이 1,300개가 막 반등해 주고 있고 막 올라온 상황에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안 산다. 그래서 아침에서는 조금 팔았는데 지금은 1,400원 사줬는데 이거는 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조금 그냥 이거 관망이에요. 1,000억 정도는 1시간 동안에서 왔다 갔다 해요 원래. 그러니까 1,000억 정도는 산 게 아니고요. 오늘 1조 4천억을 들어왔었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쟤네들도 막상 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실점 매매 정수에서 지수가 올라오고 있을 때 했던 얘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텐데 자 이거 지금 코스닥이고 코스피 아침 방송에 이제 9시 45분부터 10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10시에서 11시 사이에서 요 타이밍에서 올라가고 있을 때 했던 얘기인데요. 마치 외국인들은 여러분들을 살을 찌워서 잡아먹는 그 동화가 있죠. 헨젤과 그레텔이라고 그거와 비슷하다. 헨젤과 그레텔이 돼서 지금 여러분들을 살쪄가고 잡아먹으려고 외국인들이 과자를 주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엮이지 말고 반등 주면 또 빠질 거니까 조심하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말 그대로 됐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 하이닉스도 다 올라왔다가 오늘 하이닉스 굉장히 강했거든요. 장중에. 이제 강했는데 지금 다 빠졌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장이 안 좋아서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장이 안 좋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종목들이 왜 빠집니까? 다들 이렇게 궁금할 텐데
좀 이따가 뭐 신의 한수 또 소통방송 때 또 더 얘기를 할 테니까 왜 빠지는지 정말 궁금하면 들어와서 이야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시장은 계속 제가 6월 2일서부터 해서 빠질 거라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현금화 대응 많이 하라 그랬고 또 노란톡방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이미 현금화 대응을 많이 했는데 이 현금화 되어 있는 사람들은 계속 빠지면 빠질수록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엄청난 기회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또다시 찾아오게 된 거예요. 아직 개인들이 시용 물량이 나가지도 않았고 오늘 개인들이 조금 1,500억 던졌는데요. 1,500억이 아니고 15조를 던져야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던져요. 근데 1조도 안 던지고 5천억도 손절이 안 나오는 이 상황에서 이거 개인들이 지금 투매가 나왔다라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시장은 만약에 내일 또 반등을 주는 척을 하게 되면 계속 현금화된 못한 사람들은 계속 해야 되는 전략인 거고 아직은 바닥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빠르게 종목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시장 얘기가 중요해서 좀 많이 얘기했는데 뭐 종목은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자, 한전산업입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어요. 전력 관련주도 움직였고 한전산업. 자, 급등했다가 쪽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올라올 때 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간 이유는 이슈는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주의에 대한 부각과 각 나라들이 그다음에 원자력 시장에 대한 확대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는데 이런 날에서 올라올 때 팔았었어야 되는 겁니다. 종목은 좋아요. 나중에 많이 빠지면 한 5천 원까지 빠지게 되면 반토막 나면은 주워 담으면 됩니다. 자, 다음은 하나투어인데요. 자, 오늘 여행 관련주들도 조금 움직이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국제유가가 어제 드디어 조금 빠졌는데 사실 국제유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긴 한데 이게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얘기를 하고 좀 이따가 소통방송 때 들어오시면 제가 베네수엘라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제유가 하락 등에 좀 상승을 했는데 아직 좀 그렇죠. 아직 좀 비싸요. 100달러 넘어가겠죠. 115달러입니다. 옛날에 30달러 할 때도 있었고 50달러 할 때도 있었는데 자,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요. 더 빠질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실전 매매 정세 말씀드렸던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최근에 4월 20일 가격 엄청 최근은 아닌데 4월 22일 날에 오리온 과제 관련주 한번 얘기했었는데 오리온을 93,000원에 이제 얘기했다가 지금 오늘까지 수익이 12.4%거든요. 팔아야 됩니다. 종목은 좋은데 시장이 안 좋아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65점 양, 매수 포인트도 65점 양, 반도체 IT 상태 안 좋아요. 자, 60점 양 평가하면서 오늘 다 양양양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현수였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은 좀 힘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 든든한 믿을 구서 이정수 파트너와 장중에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수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정수 파트너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의 신의 한수 코너였습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분위기 좋은 모습들 보여줬었는데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힘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투자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